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경상도아주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라를 지킨 선조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그분들 중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책 읽기에 앞서 나라를 지킨 분들에게 국가가 내린 가장 특별한 영예이자 역사적 성적표였던 충무라는 시호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신하들이 받을 수 있는 시호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그중 무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호 중 하나는 충무였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는 충, 그리고 뛰어난 무력을 가졌다는 무, 두 가지 좋은 글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충무시호는 매우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가졌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분은 단연코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조선 육군이 연패하는 동안 옥포대전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도중 누명을 쓰고 잠시 파직되기도 했지만 조선 수군이 괴멸의 위기에 빠졌을 때 명랑대첩에서 겨우 13척의 배를 이끌고 수백 척 배를 가진 왜군을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올린 보고 때문에 12척의 배로 싸운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명랑대첩에는 수리를 마친 배 한 척이 추가되면서 총 13척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충무라는 시호를 받은 건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지 무려 45년 뒤인 인조 2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난중일기 한 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1592년 4월) 외적이 부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란히 크게 소란스러워졌다. 여러 장수들과 군사들을 점검하고 전선을 정비하였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각 고을에서는 피난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라의 형세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다. 나는 새벽부터 군관들을 불러 군사훈련과 무기점검을 실시하였다. 전선의 노와 돛, 화포를 하나하나 확인하였다. 병사들에게 엄격히 명령하여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였다. (1592년 5월) 옥포 앞바다에서 외선을 만났다. 여러 장수들과 함께 공격하였다. 적선 여러 척을 불태우고 크게 승리하였다. 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책임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승리에 취하지 말고 더욱 경계하도록 명령하였다. 밤이 되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장막에 앉아 군사들의 사항을 살피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였다. (1592년 6월) 사천 앞바다에서 적을 만났다. 거북선을 앞세워 공격하였다. 적들이 크게 놀라 혼란에 빠졌다. 화포를 쏘아 적선을 격파하였다. 전투가 끝난 뒤 전사한 군사들을 살펴보았다. 승리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병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들의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고 명하였다. 저녁에는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였다. 전쟁터에 있으니 효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1593년) 외적은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여러 곳에서 약탈을 일삼았다. 군량을 확보하고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힘썼다. 장수들과 회의를 열어 방어 계획을 논의하였다. 군사들은 오랜 전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지만 모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병사들의 옷과 식량을 살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전쟁은 싸움만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594년) 새벽에 일어나 활쏘기 훈련을 실시하였다. 군사들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였다. 여러 고을에서 보내온 보고를 검토하였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매우 고통받고 있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 장수는 적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1595년)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다. 걱정이 컸으나 군무를 버릴 수 없었다. 충성과 효도 사이에서 마음이 괴로웠다. 밤에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지난 전투들을 돌아보았다.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다.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바랐다. (1597년 8월) 원균이 패한 뒤 수군이 크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은 배는 12척뿐이었다. 조정에서는 수군을 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나는 아직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장수와 병사들을 모아 용기를 북돋았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다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1597년 9월) 명량해전 무렵 적선 수백 척이 몰려왔다. 병력과 전선의 수가 크게 부족하였으나 물러설 수 없었다. 조류가 거세게 흐르는 명량해협을 이용하여
적을 맞이하였다. 군사들은 두려워했지만 끝까지 싸우도록 독려하였다. 전투 끝에 적선이 크게 패하였다. 하늘이 도운 듯한 승리였다. 그러나 죽고 다친 군사들을 보니 기쁨보다 안타까움이 컸다. (1598년)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러나 적은 여전히 위협적이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마을이 폐허가 되었다.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노량해전 직전의 심정. 왜군이 철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적을 끝까지 추격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수들과 작전을 논의하고 군사들을 독려하였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위험은 남아 있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장수의 본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살아서 공을 세우는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